자, 2번 메모 갑시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방정식과 실근의 존재성이었지?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전문 용어로는 절대 부등식이라 그러지 얘들아, 그치? 얘는 수투에서도 배워, 그치? 한번 정리할게. 1번.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보면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어,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항상 크다 이런 말이 있다. 알았지? 이거는 잘 들어.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크다 이란 말 속에는 여기 보면 모든 실수란 말 속에 물론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다 지금 연속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들이야. 알았지? 연습장이 필요하다 그랬나? 종이 좀 빌려줘. 알았지? 응. 그러면 여기 말 속에 생각해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fx가 무조건 0보다 크고 싶거든? 이런 거 나올 수 있니? 그러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로 다룰 수가 있니? 없지. 계속 작아지잖아. 0보다 항상 크다고 말할 수 없어. 3차 함수는 다룰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렸던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니? 만족할 수 있죠. 어떤 실수 x를 대입해도 0보다 항상 크려면 x축이 이렇게 와버리면 항상 0보다 크고, 여기 이게 무슨 말이야?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항상 크려면 기본적으로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만 문제로서 다룰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전제가 깔린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죠. 물론 부등 바뀌면 최대값이 0보다 작다로 바뀌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란 말 속에 이미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렇지? 또는 최대값이 존재한다. 라는 이런 멘트가 깔려 있어야지만 문제로 싸울 수가 있다. 괜찮죠? 오케이. 그 말은 생각해볼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 연속함수라는 가정을 갖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말한 최소값은 거의 극소값으로 봐도 괜찮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치? 연속 미분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는 극소값을 이용해서 해결한다. 그치?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연속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최소값은 뭐랑 같은 걸로 봐도 괜찮다? 극소값이랑 같은 것으로 봐도 괜찮다. 내가 말로만 할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알았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범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알파보다 커. 그치? x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라 그랬어.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 속에는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만 등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x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 내에서는 fx가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두 개의 그림 그려볼게. 비교해보자. 쌤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함수 하나를 그렸으니까 fx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고 한번 가정해볼래? 여기가 알파? 그럼 알파보다 크다니까 여기만 그림 그려지는 거지. 여기만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에 무슨 값이 존재하니? 최소값이 존재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x축이 와서 최소값이 존재하다면 그 최소값이 0보다 어떠면 돼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최소값이 존재해야 최소값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당연한 논리야. 그런데 이런 그림도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fx가 주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 파란색만 볼게요. 얘는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최소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값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없는데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확인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니네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면 연속일 때 무조건 극값이 발생하죠. 극값은 증가감소가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최소값이 없다라는 소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연속함수에서 극값이 없구나. 극값이 없다란 말은 이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x가 알파보다 큰 쪽에서 함수가 뭐하고 있지?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치? 요거 내용이 347페이지 개념이야. 내가 한 장을 요약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구간에서 증가라는 게 확인이 돼.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값이 존재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요 경계가 시작하는 녀석을 대입할 때 걔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렇죠? 얘가 0보다 크면 증가하니까 그 다음도 0보다 크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경우는 f 알파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하나 있어. 어떤 반전 포인트가 있냐면 x축이 만약에 여기 빵꾸뽕 뚫린 이 알파, f 알파를 뚫고 지나간다면 이것도 이 조건을 만족할까? 만족하지. 왜? x가 알파는 아니잖아. 알파보다 조금 큰 거잖아. 어쨌든 뚫고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쪽은 이 알파보다 조금 큰 쪽에 대해서 관찰하고 싶기 때문에 만족한다고요. 여기는 등호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반전 포인트. 이게 개념의 전부입니다. 알겠어? 결국 최소값 아니면 없으면 그 값을 대입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갈까요? 자, 351페이지 갑니다. 갑시다. 됐니? 명절 시작인데 다들 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지울게요. 오케이. 자, 351페이지 가서 우선은 거기서 몇 번 문제 볼 거냐면 마풀 개념 4번으로 볼게요. 마풀 4번. 거기서 1번 문제 가보자. 1번 문제 보면 x가 0보다 큽니다. x가 0보다 클 때 x의 ln x 그리고 그게 x 플러스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방정식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방정식 문제는 한쪽으로 식을 싹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k라는 상수꼴로 만드는 게 방정식 푸는 기본이었어요. 이해되니? 하지만 부등식은 좀 달라. 부등식은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싹 다 식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0을 남기는 겁니다. 다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알겠죠? 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 부등식은. 수투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할까? x 플러스 a를 좌변을 이항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x 곱하기 ln x가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 뭘 확인해야 되는 거냐? 요 범위에서 요 녀석의 최소값이 존재하는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y라고 두고 미분을 해볼게요. 갑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 프라임은 자, 곱의 미분. x 미분하면 ln x 그대로 있고 x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미분하면 뒤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된 결과가 ln x가 된다. 그치? 이게 됩니까? 그 ln x 그래프 그려볼까? 자, ln x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그려서 1을 보니 왼쪽은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도함수야. 그러면 1에서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무슨 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극소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최대 최소 때 얘기했지. 닫힌 구간이 아니고서는 그냥 극소값이 최소값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극소값이 1에서 갖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극소가 되면서 무슨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첫 번째 문제는 최소값이 존재하는 문제야. 이해되니?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여기다가 얼마 대입한 게 최소값이 돼요?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될 거라고. 그치? x1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필기하시고 두 번째 것도 연습할게요. 제가 개념 수업할 때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는 편이라 그냥 수업 시간에 복습이 끝나도록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2번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치? 이거에 대하여 2x 마이너스 x ln x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야, 얘들아, 요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을까? 우선 이렇게 하자. 요 범위 내에서 생각해봐. 이번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이 범위 내에서 요 녀석의 무슨 값이 존재한다면?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 0보다 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고 0보다 작으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문장화 시켜볼게. 자, 간다. 만약에 요 위에 거 식에 뭐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위에 거 식에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그치? 오케이? 존재한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무슨 값이 그 최대값이 존재한다면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부동호 방향에 따라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알겠어요? 준 알겠어? 오케이. 현 알겠어요? 현선 알겠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생각해봐 니네. 생각해봐. 얘는 누가 봐도 미분 가능하죠? 부정할 수 없죠.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지. 근데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 연속은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됐어? 구조를 좀 파악하면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또 y라고 두고, 그렇지? y라고 두고 미분합시다. 자, 여기 지금 lnx가 있어서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는데 이미 주어진 구간이 0보다 크니까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미분할까? 자, 간다. 자, y 프라임은 2 마이너스 x lnx 미분 lnx의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lnx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극대 또는 극소가 될 텐데 예측하건대 극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봐봐. 자, 이거 0 되는 거 해볼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를? 물론 얘가 0 되는 x값은요 2예요. 2. 누가 봐도 2야. 그치? 2 대입할 때 0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2에서 당연히 극대가 되어야지만 문제 구조상 성립이 돼. 근데 우리는 확인을 하자는 거야. 뭘 확인하자? 이렇게 두 개 뺐을 때 우리 어떤 걸 연습했니 얘들아? 두 개 뺐을 때 y는 1과 누구를 동시에 그려서 이거를 그려서 좌우에 뿔말을 관찰했었죠.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야. 그치? 앞으로 계속 할 것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lnx 그릴게 얘들아. lnx 이렇게 lnx가 되고 y는 1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 점이 2가 되는데요. 자, 1 기점 볼게요. 1 기점으로 왼쪽 화살표 봐봐. 왼쪽 보면 누가 더 커? 1이 ln보다 크지 얘들아. 1이 ln보다 크니까 앞에 끼 뒤에 거보다 크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극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극대값이 존재했으니까 그 극대값이 0보다 어떠면 작거나 같으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는 거죠.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죠. 2가 됩니다.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다. 됐니 얘들아? 이렇게 좀 딱딱하게 빨리 나갈게. 알았지? 그래야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다음 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문제 풀어봤고요. 자, 제가 이제 발전 문제 위주로 수업 때 풀 테니까 이거 푼 사람들, 정리한 사람들 699번 지금 볼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볼까? 풀었습니까? 같이 보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뭐가 알아?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가? 최대값? 됐니 얘들아? 가보자. 이거 솔직히 봐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지만 사실상 얘 치환해서 풀어도 괜찮죠? 요런 풀이 괜찮습니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치? 그 단원, 미분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더 수학적인 것 같아. 지금 lnx에 대한 내림차 순식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lnx를 뭐라고 잡아봐? t라고 잡아볼게.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봐봐. lnx t로 잡았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하잖아?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가 생기지.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t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봐봐. 요 그림 컨닝할게. 이게 lnx 그림이잖아. t는 여기서 말하고 싶으면 여기가 x축이라 잡으면 t는 여기서 y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값은 어때요? 실수 전체가 되겠죠.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실상 얘는 치환한 결과 그냥 실수 전체가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를 이항시켜주면 t제곱에 빼기 4t에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다 라는 언제 배운? 고1 때 배운 2차 부등식 문제야. 그러니까 잘 봐. x는 양수지만 요 t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이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어떤 그림 떠올라요? 아래로 볼로. 맞죠? 이렇게 붕 떠야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붕 뜨는데 등호 있으니까 같아도 괜찮아. 됐습니까? 따라 짝수공식 갈까? b' 제곱에 마이너스 ac. 자,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k가 마사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을 생각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 이해됐어? 왜 그럴까? 이게 지금 미분 쪽에 있으니까 미분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봤는데 치환 통해서 충분히 풀 수가 있다는 생각이 더 수학적인 생각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미분을 배웠으니까 두 번째 풀이 가볼게. 미분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생각 2. 어쨌든 미분하기 위해서 어쨌든 쟤를 한쪽으로 다 몰아야 되겠죠? lnx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ln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부등식은 다 몰아서 0으로 만드는 거야. 방정식이랑 좀 달라요. 얘를 내가 또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x 0보다 크다 그랬고 미분할까? 자, 미분하면 y'은 2 lnx 곱하기 l은 합성되었죠? x분의 1이고 마이너스 x분의 4가 돼요. 됐니? 자, 이런 거 우리가 잘 들어. 미적분부터는 미분한 결과 분수 형태식이 많이 등장해. 분수 형태식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통분이야. 어제 기훈이가 누군가 물어봤는데 그냥 우선 통분해. 알았지? 우선 통분해. 알았어? x분의 1로 통분할 수 있지. x분의 어떻게 되죠? 2
ln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근데 우리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항상 양수가 되는 걸 알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생각해봐.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 요 녀석의 무슨 값이 존재함을 확인해 줘야 되냐면 최소값이 존재함을 확인해 줘야 되겠지. 왜 최소값이야? 0보다 큰 걸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아까처럼 0보다 작은 거 확인하려면 최대값을 조사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얘가 0이 된 x값을 찾는 거는 절대 문제가 되진 않죠. 얼마입니까? 0 되는 거 찾아볼게. 2 나누면 어떻게 되죠? 2 나눠주게 되면 lnx는 2가 돼. 그치? 그러니까 lnx는 2가 되고 그때 되는 x값을 구해보면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금 극대값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지. 또 확인을 해줄게. 자, 뭐 그래야 될까? 2lnx 그리자. 2lnx. 나 지겨워도 하는 거야. 너 연습해야 돼. 괜찮죠? y는 4.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만나는 점이 2의 제곱이고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는 잘 보세요. 작은 쪽은 4가 ln보다 크죠. 얘들아 뒤에 게 앞에 거보다 크니까 음수야. 이제 익숙하지 이거? 응. 오른쪽 양수니까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극소가 되니까 극소가 곧 최소라고요. 그래서 x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이거 대입하면 lnx는 2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치?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지 lnx에다가.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얼마? 8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은 똑같이 나온다. 알겠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x가 하나 곱해졌거나 이렇게 식이 변형됐으면 이렇게밖에 못 풀죠. 여기서는 완벽하게 치환 형태니까 두 가지 알고 있으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예, 넘어가고요. 자, 마플 개념 5로 가겠습니다. 5. 자, 5로 갈게요. 아, 이거 너무 옛날 문제인데? 그치? 선생님 02학번이거든? 네, 2022학년도니까 나 때 수능 문제래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의미 있는 문제니까 풀어볼게. 그래서 잘 들어. 이 문제가 20 몇 년 전 문제죠? 24년 전 문제인데 이 문제의 이게 기본 베이시스한 내용이고 이걸 토대로 미적분 문제는 무수히 많은 심화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26년 동안 이런 부등식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나와요. 얘가 그 기본이 되는 문제라 보시면 돼. 알겠어? 가보자.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여기 보면 ax가 있고요. 2x제곱이 있고요. ax입니까? 알파 x네요. 그리고 베타 x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도록 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값을 구해달랍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랍니다. 괜찮니 얘들아? 이거는 이러지 마.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거 풀 건데 이 범위에서 얘가 성립하고 성립한다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옆에 적어봐. 전형적으로 그래프 문제야. 그래프 문제. 더군다나 요 가운데 제시된 익스포넨셜 x 이 함수 자체는 그래프를 그리기 굉장히 쉽지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 알파 베타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죠? 알파 베타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다 어디를 통과합니까? 0,0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건 이거죠. 얘 입장에서 이 둘을 비교할 때 직선이 이거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고, 그치? 이거 비교할 때 이 직선이 얘보다 위쪽에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그치? 이 구간에서 1부터 2까지 해서. 그때 기울기의 뺄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그림 볼게.
가보자. 자, 2x제곱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2x 그려져, 이렇게. 1. 자, 1부터 2까지 잘라야 되죠? 1부터 2 자를게. 1 여기 있어요. 2 여기 있습니다. 1,2가 되고 2,2의 제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 노란색 부분, 요 빗금친 부분인데, 자, 원점을 지난 직선이 알파 x는 항상 아래쪽에 그려야 되고 베타 x 항상 위쪽에 그림이 그려야 되겠지, 얘들아. 괜찮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하나씩 해볼게. 원점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요 부분은 지금 곡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알파 x가 가능한 거야. 요 기울기는. 조금 올라가도 이렇게 그려도 어쨌든 가능은 한 거잖아. 그치? 이해돼? 생각해보자. 베타 빼기 알파가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앞에 있는 베타가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뒤에 있는 알파가 뭐가 되면 최대가 되면 그래도 최소에서 최대를 빼면 가장 작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주황색 그래프가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을 봐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최대 올라가는 거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여기서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뭐 하는 순간일까요? 접하는 순간이고 이게 곡선이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얘보다 가팔라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알파의 최소값은 최대값이죠. 알파의 최대는 뭐 할 때? 접할 때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알파가 가장 크려면 접할 때. 양수는 얘들아, 기울기 양수인 건 가파를수록 커지는 거잖아. 근데 무조건 노란색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가장 가파를 수 있는 건 여기 접한 순간이고 접한 것보다 삐끗 올라가는 순간 대소가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다시 이 접선으로 떠올려봐요. 이 접선은 잘은 모르겠으나 원점은 지나고 있지 얘들아. 원점을 지나는데 뭘 몰라? 접점 모르잖아. 자, 좀 봐줘. 쓰지 말고. 접점 모르면 무조건 뭐 잡아줘야 돼? 접점을 t, ft 잡아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모르니까 x를 임의로 t로 잡을게요. 이 좌표는 t, 2의 t승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접선을 구합니다. 자, 접선 구하자. y는 2의 t승 곱하기 x-t 플러스 2의 t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어떤 걸 지나?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x에다가 0 대입하고 y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의 t승인데 마이너스 2의 t승 곱하기 t 플러스 2의 t승이 제로가 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원래 약분하면 안 되는데 약분이 되지. 왜? 약분을 왜 조심스럽게 해야 돼? 0이 되거나 0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의 t승을 약분할게요. 나눌게. 나누면 뭐가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이 나오기 때문에 t가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접점 좌표는 그래서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y는 알파 x란 직선은 1,2를 지나는 거야. 그렇지? 1,2를 지나므로 이때 알파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괜찮니? 현 알겠니? 응.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베타의 최소를 구해야 되겠죠. 저수능 문제님 같이 봐주세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 수능. 자, 베타의 뭘 구한다? 최소를 구해볼게요. 자, 베타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가장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치? 자, 그럼 가장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면, 그치? 이 구간에서 직선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만족한다. 그쵸? 베타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얘보다 점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면서 성립하도록 해야 되겠죠. 언제일까요? 이런 문제 특징은 접할 때 아니면 지나는 점인데 요 점을 지나는 순간, 그렇지? 요 점을 지나는 순간까지는 만족하죠. 하필 요 점이어야 됩니다.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죠. 요 점을 지나면, 요 점을 지나면 어때? 요 점을 지나면 도와줘. 요 점을 지나면 성립하는 거야. 괜찮니? 뭘 지나야 돼? 요 점. 1,2야? 이건가요? 아닌가요? 뭐 틀렸니나? 요 점을 지나는 건가? 요 점도 지나는 거 생각해 봐야 되나? 아, 그러네요. 이게 애매하군요. 왜 그러냐면요. 요 점을 지날 때와 여기서 내가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봐야 되겠네요. 이해되니? 지금 무슨 말이냐 봐봐. 일로 와봐. 되게 어렵다. 일로 와봐. 여기 원점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요 점과 요 점이 있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날 때와 이렇게 지날 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점을 지난다고 무조건 0보다 커질까?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 점을 다 대입해 봐야 됩니다. 1,2를 대입하면요. 1,2 대입하면 베타가 뭐가 나오죠? 2가 나오는데 여기서 2가 나왔잖아요.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혹시 어려워? 어려워? 응? 그래. 그러니까 쓰지 말고 봐야 돼. 알았지? 너무 쓰다가 보면 놓칠 때가 있고 알파는 이해가 됐어? 근데 알파가 1,2가 접선인 거야. 그치? 그리고 그림을 좀 정확히 그려보자. 여기서 뭘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야 되냐? 봐봐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기가 1이에요. 1,2야. 근데 아까 보면 여기서 1,2가 접점이니까 요 점이 아니라 사실 요 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를 그려야 된다는 소리고. 그치? 이게 바로 y는 아까 이제 알파 x의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는 이제 베타를 구할 때는 여기 2가 있고 2의 제곱이 있어. 우리가 여기서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지. 맞지? 베타 x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이 구간에서 빨강색이 흰색보다 크면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얘가 어디를 통과하면 요 점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만족해요. 이것보다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라고요. 근데 얘가 아래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타의 최소값은 2,2 제곱을 지날 때가 베타의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y좌표 2제곱은 2베타. 베타가 그래서 2분의 2제곱.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현 알겠어요? 이게 아까 1,2라는 위치가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 알겠니? 아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니? 이렇게 하시면 부등식까지 얼추 끝났습니다. 자, 카메라 꺼주시고.